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때는 이제 제가 이제 자산 운영 막 하고 할 때는 그분이 딸 보러 간다고 저 미국에 가서 그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박 의장, 내가 한 사람 그 세무사, 그 회계사 그 대표 회계사를 보낼 테니까 그 사람한테 투자 브리핑 좀 해줘. 제가 이제 상장시키고 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코스닥 상장시키고 하는 일을 했는데 제가 현재 그 한국 M&A 컨설팅 협회 그 수석 부회장으로 있으면서 그 일반 기업들 컨설팅도 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 제가 이제 투자를 해주고 상장시키는 그 일을 하다 보니까 한두 회사를 하고 있는데 투자금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투자를 유치를 시켜준다고 회계사를 보내더라고요. 그 열심히 이제는 회계사한테 이제 투자 설명을 해주고 그 투자를 해주면은 수고했습니다 하면서 돈을 주는데 미국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현금만 받겠습니까? 옵션도 받고 다 그렇게 받았습니다. 근데 그 회사가 상장이 되면은 정확하게 100억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처음에 저한테 오면서 뭐라 했는지 압니까? 제가 자산 운영하고 있으니까 박 의장 내 돈 좀 빌려줘봐. 그래도 아는 측면에서 그래서 왜 하니까 저도 이제 참 반말을 좀 많이 합니다. 어른이라도 왜 너무 친근하니까 아 왜 하니까 카드값 좀 바꾸게. 아 돈 어디다 다 쓰고 딸이 다 보내주는데 막 마케팅 하면서 이쪽 저쪽 하다가 다 날렸대. 그런데 카드값이 없어. 내 못 줘 그거는. 그럼 내 돈 좀 벌게 해줘봐. 그래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구체적인 꿈이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저희 아들이 이제 21입니다. 이제 충북대학 다닙니다. 그 아들놈이 아빠 돈 좀 줘봐. 그래 줄게. 외아들이니까 줄게. 돈 좀 줘봐. 아 줄게 이놈아. 뭐 어디다 쓰려고 얼마를 주란 말이냐.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체적으로 줄 거 아닙니까? 단 어디에 어떻게 쓰고 얼마만큼 자기가 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그지? 이제 그러한 꿈을 이제 가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회장님을 뵙고 참 감사한 게 아마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는 한 달을 건너뛰면은 대통령도 만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도 잘못한 것도 많습니다. 살아오면서 잘한 것도 있겠지만은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 잘못한 게 지금 회장님이나 사장님들이 귀한 돈들이 저희 회사에 투자를 됐는데 저희 회사가 제 혼자만의 회사가 아니다 아닙니까? 왜 그러냐? 이 회사가 2014년부터 기술 개발해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이 아픈 분도 있고 한 사람은 하늘나라도 갔습니다. 너무 뭐 진짜 가슴이 아플 정도. 그러한 회사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기다려주고 여기까지 오는데 이제는 제가 누가 맞다나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는 보여줄 수 있다. 거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가는 길에 이제는 이정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수백 명 있는 자리에서 강의를 해도 떨림이 없는데 조금 떨립니다. 좀 감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네, 고맙습니다.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돈은 얼마든지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워너비 그룹에서 아마 워너비 그룹의 자회사들이 많을 겁니다. 그죠? 자회사가 카카오가 한 147개 됩니다. 자회사가 공식적으로 증권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거보다 많아야 되겠습니까? 작아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다 많아지겠네. 그 자회사들이 형제 회사들 아닙니까? 그 형제들 중에 누가 제일 잘 될 줄 압니까? 위즈블이 제일 잘 될 겁니다. 우리가 옛날 어른들이 안 그럽니까? 어른들이 자식 10이 있어도 그 중에 자꾸 큰아들한테 자꾸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잖아요. 걔만 대학 보내고. 왜냐? 한 놈만 잘 되면 다 미기 살리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위즈블만 잘 되면 150개가 1000개도 미기 살 수 있는 그게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믿음이 이제 신앙이 하나님 모시고 있는 그런 이제 신앙인데 하나님은 저한테 준 거는 달란트는
손만 뻗으면 돈을 벌 수 있는 달란트는 준 거는 같습니다. 제가 헛짓거리만 안 하면은.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자산 운영하고 주식 선물 이런 것만 하면은 너무 이쁘다고. 우리 집사람이 사실 나이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돈을 안 갖다 주면은 니 또 다른 데서 헛짓거리 하고 있다고, 또 다른 뭐 투자하고 있냐고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제가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왜냐? 지금 요 위즈블 요 회사 때문에 예전에 제가 하던 방송국이고 모든 걸 다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롯데그룹하고 하고 있는 민트에어나 그 상장될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그 미션 회사들 3개 회사의 주식을 다 팔아갖고 여기다가 올인하고 있습니다. 톡 까놓고 얘기해갖고 마누라 빼고는 다 팔았습니다. 우리 마누라 나이가 이제 60이 이제 간 넘어가지고 팔 수도 없어요. 근데 아까 식당에서 어떤 사모님이 그 바깥 어르신한테 막 가사를 좀 맡긴 하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남편분 좀 사랑해 주십시오. 쟤도 가면 집에 가면 깽깽 옵니다. 제가 이제 서두는 이 정도로 하고요. 정말 제가 이제 사장님들이나 저나 지금 여기에서는 제 이 자리에서는 제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가족들이 제 식구들이 이정표가 되는 삶의 이정표가 되는 그 순간이라고 생각하면서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때 사장님들이 꼭 한 가지 처음에 들어왔던 그 마음,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얻어갈 것인가, 내가 목표를 어디에 둘 것인가 꼭 그렇게 하십시오. 예일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목표를 가지고 써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나중에 꼭 이루어진다는 걸 갖다가 논문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귀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위저블이란 거는 위저블은 위자드가 영어로 마법사란 뜻입니다. 마법 같은 블록체인입니다. 이 위저블이 세상을 한번 바꿀 때가 된 거는 같습니다. 제가 저희 회사에 가면은 항상 저는 사무실을 갖다가 만들고 회사를 설립할 때 꼭 입주할 때 태극기를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입구에 태극기를 딱 걸고 갑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제가 지금까지 기업을 컨설팅하고 기업을 구조조정하고 하는 가운데서 전부 다 시덥담습니다. 뭐 강남에 제가 사무실이 있다 아닙니까? 본사도 있고 연구소는 공도에 있지만 카이스트 안에 저희 연구소 기업도 있습니다. 카이스트에서 블록체인 기술로 유일하게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수십 명의 박사들 앞에서 브리핑하고 니 오케이 그래서 들어간 겁니다. 제가 이 위즈블을 선택하게 된 거는 마지막에 선택했습니다. 다른 데는 미션 그 배터리 회사 지금 롯데그룹하고 하고 있는 이 회사를 최초에 투자를 하고 미션 회사 세계 3위 업체한테 기술 이전시켜준 그 회사 두 번째, 마지막이 위즈블이었습니다. 위즈블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블록체인 코어 엔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이 써도 됩니다. 그 쓰는 것보다는 인터넷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많이 쓰지 마시고, 비록 뭐 얼굴은 잘 못생겼지만 저를 한번 많이 봐주십시오. 이 회사는 제가 투자를 할 때 국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술 아니면 저는 투자를 안 합니다. 기술이 됐든 그 다음에 핵심 사업이 됐든 그 정도로 한 나라의 경쟁력을 갖다가 높일 수 있는 기술이 아니면 투자를 안 했는데 그게 주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술은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립니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말은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힘이 든 상태입니다. 그렇게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보십시오. 제가 키가 조금 더 큰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이거는 정말 사진을 찍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왕세자, 우리는 옛날 같으면 이조 시대 때 이방원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을 절대 찍으면 안 됩니다. 이분이 두바이에, 저희 회사가 두바이에 DMCC라는 그 그룹 안에, DMC의 자유무역구입니다. 그 안에 저희 회사가 라이센스를 갖고 들어갈 수 있게끔 저희 회사 후견인입니다.
저희 회사 후견인이면서 저희 회사가 주주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얼굴은 나중에 자세히 이제 말씀드릴 때 그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 왕세자께서 소개해주고 이끌어주고 해갖고 저희가 2천만 불 투자 계약을 했습니다. 작년에. 이게 왜냐하면 두바이는 금융 그 도시 아닙니까? 두바이 그 금융 도시가 계속 투자만 해왔는데 투자 실패가 거의 90% 투자 실패였습니다. 유럽에 많이 투자했는데 그래서 요즘은 투자 방법이 야 내가 80%될 테니까 니들도 한 20% 돼봐. 그래서 매칭 투자가 많습니다. 이 회사는 에미레이츠 인터내셔널 홀딩스 그룹이라 해가지고 우리나라 같으면 한화 그룹 정도 됩니다. 그 그룹 회장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87년도에는 UAE 아랍에미리트의 모든 군복이나 섬유를 한국에서 직접 수입하신 분입니다. 한국에 아주 애착을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내가 투자 계약해 줄게. 니들 한국에 들어가서 한국 기관 투자자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카카오 투자증권하고 해시드 쪽으로 지금 접근하고 상장사하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다고 작년에 또 11월 달인가 그때 FTX가 팍 터지는 바람에 기관들이 조금 진정될 때까지만 좀 기다려라.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되면은 투자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럼 매칭 투자 들어갑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이걸 좀 빨리 넘겼습니다. 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제어국 불하듯하든지 호용호재한다 그러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장님은 죄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관계가 뭐 관계가 되겠습니까? 우리 네트워크 아닙니까? 이 네트워크를 만드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 그 셰이크하고의 그 관계가 이러한 그 패밀리 관계 아닙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죄를 아니까 직접 간접적으로 투자한 주주 아닙니까?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저 두바이 왕세자는 우리 회사의 패밀리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모든 일에서나 모든 어떤 프로젝트가 발생했을 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가 그 모든 걸 갖다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 권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에 따라 가지고 완전 틀려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린 두바이라든가 그다음에 두바이를 거점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뻗어나가고 있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그 어지간해서 사실은 지금까지 제가 한 5년 동안 블록체인 관련해 가지고 삼성 SDS도 만나고 그다음에 파이멀리 카카오 쪽도 그렇고 모든 데를 다 거의 한 만나봤습니다. 만나보고 우리 CTO가 엊그제도 이제 왔었는데 CTO가 직접 우리는 세계에서 유수한 엔지니어들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도 우리는 한 번도 저희 회사 기술이 떨어진 적은 없습니다. 그거 이제 잠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뭐냐면은 중국이 2021년도 CCID라 그러면 중국이 IT 발전이 여기까지 올라온 데는 이 연구소에서 다 만든 겁니다. 국가기관입니다. 이 국가기관에서 뭐라고 썼습니까? 자체 개발한 블록체인 플랫폼은 매우 적다. 이게 2021년 4월 달에 나왔습니다. 이 보고서가. 그러나 중국에서는 뭐라고 발표합니까? 전 세계 블록체인 기술의 1위는 이오스라고 항상 발표합니다. 그저 한 몇 단계 밑에 이더리움이라도 발표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오스는 현재 초당 처리 속도가 한 3,000건밖에 안 됩니다. 비트는 한 7건밖에 안 됩니다. 초당. 그런데 3,000건밖에 안 되는 회사가 지금 1위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 뒤에 칸에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서 여기 봅시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가장 장려하고 있는 연간 조단 이상 투자하고 있는 중국이 하고 있는 게 이더리움과 하이브리드 패브릭 이 소스 코드를 이용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체 코어 기술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팬데믹이 딱 오는 그날에 2020년 1월 14일 날에 중국 교육부에서 승인을 받아갖고 중국 전 대학생
연간 졸업하는 대학생한테 1,000만 명입니다. 걔네들한테 우리 블록체인 기술을 교육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다가 1월 14일 날 귀국 딱 하고 나니까 팬데믹이 다 왔는데 그 뒤부터 잠정 중단됐습니다. 이 세상 살다 보니까 운도 따라야 되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중국의 실정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비트코인 초당 7건, 이더리움 전 세계에서 90%가 이더리움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만 제가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뭐 여기 보면 리플도 있고 이오스도 있고 하이브리드도 있고 다 한데 전 세계 기술들이 코어단이라고 하면 엔진을 만든 그 기술은 초당 처리 속도가 10,000건을 넘지를 않습니다. 카카오는 어떤 기술을 쓰고 있다고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뭐 이더리움 기술을 갖다가 오픈 소스를 갖다가 가지고 본인 회사도 기술도 있고 그래 하더라고요. 삼성 SDS는 하이브리드 기술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하이브리드가 5000 TPS라고 나오는데 TPS는 트랜잭션 퍼 세크라고 초당 처리 속도입니다. 삼성 7,000건, 카카오 8,000건 이거는 인터넷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을 갖다 성토하면 제가 고소당하겠지. 그래서 뭐 회사의 기술적인 차이니까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전 세계가 이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우리가 금융결제, 페이먼트, 그 다음에 뭐 컨텐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 NFT도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주요 산업에서 트랜잭션이 많이 발생하는 이 부분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기술들이 아직 산업에 적용 못하고 있습니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면 특허가 초당 25만 건으로 해갖고 특허 나와 있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거는 그냥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비자가 초당 24,000건이라 했다 아닙니까? 비자 하루에 처리할 1초에 처리할 수 있는 처리량이 24,000건 정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자가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야 되겠다. 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면은 서버 늘리지도 않아야 되고 서버가 늘린 만큼 보안도 안 해도 되고 그 관리하는 사람도 없어도 되고 비용이 1조 들어가던 게 1,000억밖에 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비용이 엄청 줄어들고 보안도 되고 해킹도 안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을 쓰려고 하는데 이 24,000건을 처리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은 24만 건 이상 처리 기술이 되어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전 세계의 금융 결제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기술이 아직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퍼블릭으로 할 수 있는 비자 카드가 전 세계를 한다니까 전 세계를 커버할 수 있는 기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가능합니다. 왜냐? 금융을 잡으면은 금융을 잡으면은 모든 산업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산업이 다 결제에 다 연동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이걸 저희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시장님한테다가 이제 그쪽에다가 부산페이 만들어 드릴게. 블록체인 기반으로 두바이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 원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게 저희 회사 기술입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지금 블록체인 하는데 블록체인 하도 이제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따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블록체인은 이런 이식입니다. 그 태동기를 갖다가 태동기, 그 다음에 혁신기, 도약기, 그 다음에 성숙기로 제가 나눴습니다. 제가 이제 국방부에도 제가 이제 기고를 하고 지난달에 제가 표지 모델로 나올 때 이런 부분을 갖다가 강의 자료를 갖다 다 제출해주고 그랬습니다. 자, 그때 지금은 어느 시대냐? 지금은 현재 과도기입니다.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물류 산업에 적용하고 있는 블록체인 없습니다. 컨텐츠 거래에 제대로 적용하는 것도 없습니다. 자율주행 없습니다. 스마트 시티도 없습니다. 다 없습니다. 저희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태동기라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코인하고 토큰이 많이 만들어진 시기 아닙니까? 코인하고 토큰이 만들어지니까 이걸 거래하는 거래소가 되게 활성화된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시범사업이 많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는 시범사업이 많이 만들어진 그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시범사업이 많이 만들어졌다가 이것이 이제 본 사업으로 플랫폼 사업으로 확장을 나가다 보니까 트래픽이 많이 발생합니다. 트래픽이 많이 발생하면 처리 속도가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플랫폼 사업으로 제대로 가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이 없습니다. 전 세계에 퍼블릭으로 쓰여져 있는 기술이 거의 없습니다. 니들은 그렇게 처리 속도가 빠른데 저희가 2019년도에 14만 건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라스베가스 세스 가전 전시회 가서 저희 기술을 발표했습니다. UN에서도 발표하고 바르셀로나에서도 발표했는데 야 그렇게 처리 속도가 높으면은 왜 뜨질 않았느냐. 그때가 이때입니다. 왜 조그마한 시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처리 속도는 뭐 이 정도면 됐지 피부에 못 느꼈는데 이게 확장되다 보니까 처리 속도가 확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고 2021년도부터 그것이 블록체인의 한계는 다른 한계가 아니고 처리 속도 확장성이 안 되면은 이 기술 못 쓴다. 이렇게 잠정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게 누구냐? 마이크로소프트가 6년 동안 이더리움 기술을 쓰다가 에즈 서비스를 하다가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왜? 처리 속도가 안 되니까 서비스가 안 된답니다. 확장이 안 되고. 그게 뭐냐?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이 머지 업그레이드 했다 아닙니까? 두 번이나 레이어 업그레이드 한번 하고 머지 업그레이드 했는데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게 무슨 방식이냐? 이오스가 하고 있는 POS 지분 증명 방식으로 이번에 업그레이드 했다 아닙니까? 아직 멀었습니다. 갈 때는 아직 멀었다고 봅니다. 피부로 느끼고 있고. 자, 거기에서 지금 이 시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따지면은 이 시기인데 제 위저블은 기술적으로 따지면은 4차 산업하고 같이 갑니다. 완전 이게 초격차라고 하는 뜻입니다. 초격차라고 하는 뜻입니다. 완전 차원이 틀립니다. 이걸 제가 지금 강의를 합니다. 국방부도 그렇고 다른 산업체도 그렇고 어디에다 언론에도 그렇고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빨리 인지하세요. 빨리 인지하고 블록체인 산업이 전 세계 산업을 갖다가 이끌어갈 수 있는 산업의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이 산업에서 우리나라가 빨리 행정부부터 국가부터 이 정부부터 빨리 인식하고 빨리 도입해가지고 플랫폼을 선점하세요. 구글이나 애플이나 그러한 페이스북이나 메타나 이런 애들처럼 빨리 선점해버리면은 세계를 주름 잡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압니까? 360조. 비자카드 얼마인지 압니까? 비자카드가 500조가 넘습니다. 완전 틀립니다. 그런데 페이스북, 메타 얘네들이 시가총액 얼마인지 하면 옛날에 1000조가 넘었습니다. 지금은 440조 정도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격차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어떤 데인데 안 그렇습니까? 이게 플랫폼의 힘입니다. 그런데 그 플랫폼을 갖다가 혁신시킬 수 있는 게 블록체인입니다. 이 블록체인을 빨리 누군가가 먼저 잡고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산업을 분류해 놓은 게 있습니다. 21개 산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 환경 산업, 뭔 산업. 21개 산업인데 그 밑에 그 산업의 분야를 분류해 놨는데 그 분야가 1191입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 한 100명이 있다는데 그냥 한 분에 하나씩 그냥 플랫폼 사업을 하십시오. 플랫폼 사업이란 거는 말 그대로 하나의 플랫폼은 뭔 플랫폼이냐? 배달의 민족 같은 거는 그냥 배달의 민족 그 자체가 플랫폼 아닙니까? 돈이 얼마에 매각됐습니까? 수조 원에 매각됐습니다. 그걸 회장님이 저희를 봐주신 것 중에 하나가 너 엔진이 맞냐? 그걸 가장 먼저 받고 그걸 먼저 보시면서 김성묵 대표한테 이제 확인하고 엔진 맞다. 그러면 이 엔진 가지고 뭘 할 것이냐? 아무도 참여하지 못하고 아무도 만들어가지 못하는 이 플랫폼 사업을
거다가 우리가 직접 해야 되겠다. 니들은 잘 만들어 놨으니까 이걸 사업화 시키고 그 다음에 플랫폼 사업화 시키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한번 해볼게. 빨리 그 베이스를 만들어줘. 그게 바스라는 시스템입니다. 블록체인 에즈 서비스라 하는데 그게 비즈니스 에즈 서비스라 해도 됩니다. 그 정도로 그걸 갖다가 그 비즈니스가 어마어마하게 창출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회장님이 큰 걸 잡으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예. 그 중에 하나가 회장님한테 회장님의 어떤 성견지명이 있으시다고 제가 표현하는데 카카오가 어떻게 발전했습니까? 카카오톡으로 발전했다면 카카오톡이 4천만 명이 넘어갈 때 4조 이상의 가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제가 조금 살짝 웃어버렸습니다. 왜냐? 위지블은 국내용이 아닙니다. 현재 하루에 3만 건씩 트랜잭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트랜잭션? CCTV 제조사가 전 세계 2위 CCTV 제조사가 만드는 그 CCTV가 판매될 때마다 그 판매자가 CCTV를 설치할 때마다 우리 위즈블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3월 달에 발표를 하고 한번 때려버리려고 합니다. 전 세계에다가. 근데 그 회사가 매출이 6조 원입니다. CCTV 매출이. 1,000만 명이 아니라 한 몇천만 명씩 가입해요. 연간 판매가.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국내에서도 지금 네이버 치면 방탄 CCTV 치면 다 나옵니다. 그 판매가 될 때마다 우리 회사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카카오가 1억 명의 카카오 그룹이 60조가 넘습니다. 1억 명에. 우리는 1억 명을 언제 달성할 수 있냐? 빠르면 내년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4,500만 명, 한 5천만 명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재밌는 게 우리는 이미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떤 걸 만들어져 있냐면은 메타마스크처럼 이드나 비트나 이를 보내는 지갑들이 있다 아닙니까? 그 보내면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린대. 내도 해보니까 많이 걸려. 한번 보내면은 내는 보냈는데 옆에서는 왜 안 보냈냐 그래. 야, 내는 보냈어. 안 받았대. 몇 분 있다가도 안 받았대. 돈은 몇만 원씩 주고 보냈는데. 그겁니다. 전 세계인이 비트나 이드를 보낼 거 아닙니까?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지갑 써. 지금 서비스 바로 해줄게. 우리 지갑 쓰면은 실시간으로 바로 들어가. 처리 속도 실시간이고 수수료는 1달러만 줘. 그지? 자, 그 회원들이 우리 회원들입니다. 예. 그게 1억 명이 아니고 얼마 되겠습니까? 우버가 4억 명입니다. 4억 명인데 초창기 4억 명 딱 달성할 때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160조. 이게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버는 연간 순이익이 6천억씩 적자야 지금. 우리는 적자가 왜 나야? 우리는 코아잖아요. 코아에서 우리 플랫폼 서비스만 해주잖아요. 수수료만 받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 그 박경혜 회장님이라고 크레소티 회장님이신데 우리 대형 병원에 키오스크 있잖아요. 처방전 빼고는 그 키오스크의 90%를 이 회장님이 다 이었습니다. 그리고 전국 약국에 결제하는 그 결제 카드 결제하는 그 시스템을 무료로 다 공급해줘 가지고 한 달에 한 3천만 건씩 결제가 된대. 그걸 블록체인화 시키고 우리하고 이제 회장님 도와주십시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실정 사업에 써야 되잖아요.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 하면서 이제 저한테 도와줄게 이래 하면서 이제 협력을 갖다 앞으로 할 건데 그 회장님 뭐라 하냐면 야, 박 의장 나는 차고 있어도 돈이 들어와. 그러면은 계속 수수료 들어오잖아요. 그거. 우리가 그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돈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차고 있어도 돈이 되는 그 사업이 가장 좋은 사업입니다. 그걸 가장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비즈니스의 코어 엔진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게 가만히 있어도 이더리움, 비트코인 보내고 달고 하는 사람들이 왜 빠르고 싼 걸 안 해주겠습니까? 왜 안 쓰겠습니까? 무조건 써야 돼. 그걸 이제 세상에 드러낼 때가 된 거겠습니다. 그걸
그런 걸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 쉐이커가 왕세자가 우리 회사 후견인이 바로 된 겁니다. 그날에 후견인으로 그냥 해줄게 그랬습니다. 처음 만난 날. 100조가 넘는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두바이 왕세자는 왕족은 왕세자로 불리는 사람들이 2,800명이 넘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가 2,800명이 넘습니다. 그중에 6촌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서민하고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6촌, 우리는 4촌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하고 일합니다. 그 정도 되고, 그러니까 실제 지금 이게 실전입니다.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지갑에서 보내고 닳고 하는 수수료와 그 회원들, 이게 하나만 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블록체인 회사지 코인 회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국방부에 서비스를 해주고 국가에 서비스를 해줄 때 코인으로 서비스 돈을 받을 게 아닙니다. 그냥 한 달 쓰면 트랜잭션 발생하는 양 곱하기 10원 아니면 20원 그렇게 해서 돈을 받는 게 우리는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이 블록체인 기술이 각 산업에 각 분야에 누군가가 봉이 김선달이 되는 사람이 돈을 벌어가는 겁니다. 가장 먼저 한 사람이 돈을 벌어갑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한 사람이 워너비 그룹이라고 해도 네. 가장 크죠. 제가 이제 하나씩 나옵니다. 하나씩 나오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저희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엔진도 이제 튜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제 안정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잘 해왔습니다. 하반기부터 제가 이제 7월 달부터 두바이 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세상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상에 드러내려 하니까 구슬이 서말이 아니고 구슬이 한 10말 정도 되는 것 같아. 근데 깨야 되니까 깰 힘이 없네. 아무리 저도 참 보기는 좋고 좋은데 참 아쉽더라고요. 그걸 회장님이 사장님들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네. 이제 여기에서 다들 이거 좀 이 부분은 기술적인 단계입니다. 비즈니스 단계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딱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에 나와 있는 플랫폼들이 있다 아닙니까?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어떤 웹툰 거래라든가 네이버나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플랫폼들은 중앙 집중 방식의 플랫폼들입니다. 이걸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으로 만드는 게 가장 돈벌이가 빨리 됩니다. 왜? 그 플랫폼을 그냥 카피해가지고 우리 걸로 만들어. 카피하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야 블록체인을 씌워가지고 글로벌로 퍼블릭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가장 돈이 빨리 됩니다.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거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새로운 블록체인 플랫폼을 만들어 가면 됩니다. 그 플랫폼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플랫폼 하나가 돈덩어리입니다. 왜 돈덩어리냐? 카카오가 지금 4천만 명, 5천만 명 회원일 때 뭘 자꾸 만들었습니까? 그 회원들 가지고 카카오뱅크도 만들고 카카오페이도 만들고 그 회원이 그 회원 아닙니까? 이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뱅크도 만들고 페이도 만들고 게임즈도 만들고 다. 회원은 새로운 회원이 아니라 그 있는 회원이라. 우리 위즈블도 마찬가지입니다. 워너비 그룹에서 회원이나 우리 위즈블 해나 하나의 회원으로 따지면 회원 수가 국내뿐만 아니고 전 세계 아닙니까? 그 회원들 따지면은 워너비 그룹에서 만들어갈 수 있는 자회사들이 그 다음에 관계사들이 우리 진짜 손자 회사들이 손자 회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질 겁니다. 이게 그룹의 힘입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기술 회사입니다. 제가 인력을 많이 안 쓰고 싶어요. 사람 때문에 혼이 많이 나가지고 그래서 기술 지주 회사를 남고 그 다음에 사업화하는 부분에서는 별도의 회장님이라든가 협의해가지고 앞으로 달려갈 겁니다. 좋은 거 있으면 팔이 안으로 굽지 밖으로 굽겠습니까? 네. 많이 좋습니다. 많이 좋은 게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올해 1월 달부터 이제 지난주에도 계약하고 또 명절 세고나면 또 계약하고 계속 터질 겁니다. 그 터질 것들이 작은 게 아닙니다. 작은 것들 아니고 세상에 보란 듯이 이제 내보낼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 아시고 하고 이 먼저 선점해 가시다. 자, 이제 기술적인 거 떠나가지고 우리 블록체인 기술이 모든 면에서 다 좋아. 우리가 뭐 다 좋아. 그러면은 사기꾼 소리 듣습니다. 어디 가서도 아무리 우리 관계회사고 자회사가
다 좋다는 소리를 어디 가서는 하지 마십시오. 왜냐? 이거는 세상은 아무리 좋아도 음량이 있다 아닙니까? 좋은 게 있으면 또 나쁜 게 있고 그렇다 아닙니까? 자, 이걸 표현해 놨습니다. 가장 알기 쉽게. 지금까지 나와 있는 기술은 다마스. 다마스는 시내 곳곳, 골목 곳곳을 다니면서 일을 할 수가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트레일러. 트레일러는 시내 그 골목을 못 다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누구 블록체인 기술이 그리 좋으면은 신한은행에서 소울이라고 하는 그 앱 있잖아요. 그런 데서 왜 쓰는데 은행에서 왜 안 쓰냐? 이제 그런데 그거는 다마스 능력만 돼도 돼. 왜? 대출 회원들 관리하는데 보안만 좀 되면 되잖아요. 블록체인 보안만. 그런데 우리가 처리 속도가 지금 현재 우리 처리 속도가 실시간으로 바로 갈 수 있지만은 튜닝을 계속 해야 되는데 지금 25만 건이 넘었습니다. 2019년도에 14만 건, 지금 25만 건, 원래 우리 연구소 내에서는 40만 건이 넘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앞으로 조금 더 있으면은 이제 우리가 엔지니어들 더 고도화 시키면은 100만 건 넘어갑니다. 네, 그거는 세계 기술 격차는 삼성 반도체를 초격차라고 한다는 거 세계에서 표현할 때 그 이상으로 저희가 갑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세계 기술들은 이런 형태의 기술이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기술이 여기는 좋아. 여기는 쓰는데 우리보다 좋아. 기능이 우리 걸 안 써도 돼. 우리는 어디에 쓰느냐? 이게 뭡니까? 이 트레일러는 전 세계 대륙으로 나갈 수 있는 트레일러 아닙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주요 산업들. 스마트 시티부터 자율주행부터 물류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 지금 얘기하는 주요 산업은 트랜잭션이 엄청나게 발생해. 특히 금융결제 너무 많이 발생해. 이 발생하는 거는 트랜잭션이 너무 많이 발생하면 처리 속도가 따라가줘야 되고 확장성이 따라가줘야 되는데 이걸 할 수 있는 곳에서는 우리끼리 좋다. 이쪽은 우리끼리 좋다. 그럼 그쪽은 뭡니까? 돈이 되는 데라. 그렇지 않습니까? 트랜잭션이 많이 발생되는 건 돈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쪽은 우리가 하고 돈 안 되는 거는 이드리움 기술 써도 되고 다 써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 거 다 잘났다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지금 저희가 이게 유럽에 있습니다. 유럽에 있는데 유럽의 모 나라에 있습니다. 그 나라에 있는 은행입니다. 이 은행을 위즈블이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터넷에 사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인수를 갖다가 하고 있고 이 은행하고 인수를 하는 저희가 컨소시엄 회사가 3개가 있습니다. 모건 앤 모건 금융그룹이 1대 주주, 펀드 회사, 유럽에 있는 펀드 회사가 2대 주주, 위즈블이 3대 주주로 하는 걸로 계약했습니다. 그 금융그룹이 세계 5위권 안에 들어가는 프라이빗 금융그룹입니다. 세계 5위 안에 들어갑니다. 이 회사가 돈이 없습니까? 이 회사가 은행입니다. 금융그룹입니다. 이 금융그룹에서 블록체인 기반으로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답니다. 그런데 이 은행을 인수를 하는데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갖고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 은행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그 기술을 찾다가 저희를 찾았어요. 2021년도 2월 달에. 그래서 참 유럽 사람들하고 그런 사람들은 비즈니스를 참 이쁘게 잘해. 그때가 팬데믹 상황 아니었습니까? 화상회의를 딱 첫날 하는데 우리 기술에 대한 설명을 딱 하니까 그래? 그러면은 자료 다 보내봐. 자료 딱 보내니까 이거 뭐 실시간 처리 기술이고 금융에서 써도 전혀 문제 없고 완벽하네. 그러니까 화상회의를 바로 4일 뒤에 잡았습니다. 4일 뒤에 잡아가지고 화상회의했는데 야 니들이 보고 한 그 자료에 의하면은 실제 그게 개발을 했다는 게 구현이 되고 있냐? 테스트 하냐? 테스트 지났다. 끝났다. 그럼 지금 어떤 단계냐? 상용화 해갖고 세상에 드러내고 서비스 시작했다 하니까 놀래더라고요. 3번째 그러면은 빨리 그걸 갖다가 시연된 걸 다 보여줘. 기술 자료고 모든 거 다 보내줘. 3번째 딱 보내주니까 계약서를 다 보내.
니들을 은행 인수하는데 참여시켜 줄게. 우리가 돈이 없어. 은행 뭐 지분을 인수하려고 하면 돈을 내야 되잖아요. 지분 인수 비용만큼. 걱정하지 마. 우리 은행이잖아. 자기 일대 주주가 은행이잖아요. 금융그룹이잖아요. 네 지분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줄게. 그래서라도 인수시켜줄게. 그랬습니다. 이 은행을 인수를 하고 나면은 이제 이제 명절 세고부터 이제 업무가 시작됐습니다. 이게 나라는 얘기해 줄게. 에스토니아. 에스토니아가 전자정부이면서 세계에 가장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블록체인 정부입니다. 그 블록체인 정부에서 우리 블록체인 기술도 제안을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자, 이게 이 은행을 인수를 하면 얼마나 좋냐 하면은 그 모건그룹이 MMG 그룹 금융그룹인데 이 금융그룹이 돈이 없어서 이걸 인수하려고 2년씩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은행은 한 나라의 국책은행만 가질 수 있는 풀뱅크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풀뱅크 라이센스는 그 일반 금융에서부터 그 다음에 뭐 정권, 보험, 카드, 블록체인 모든 라이센스 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은행은 정권하고 다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걸 그 모든 걸 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인수를 해서 우리가 블록체인 기반으로 다 씌우는 겁니다. 씌워서 전 세계화 시키는 겁니다. 파나마에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 우리 자체에서 카바를 하고 그 일대 주주는 파나마에 있기 때문에 남미하고 미주, 아메리카를 갖다가 다 카바를 해줄 수 있습니다. 세계화 시키는 겁니다. 최초로 블록체인 은행을 우리 기술로 발표를 할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지난년도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인터넷 보면 왜 지금 아직까지 하고 있지 않아? 지금 실패했나 그러는데 그거 아니고 러시아 그 전쟁 때문에 조금 지연됐다가 이제 본격화 시키는 겁니다. 전쟁도 이제 전쟁 그 상관없이 에스토니아 정부에서 빨리 인수해. 근데 왜 이게 나왔냐 하면은 그 은행에서 자금 세탁을 하다가 터졌어요. 이거는 공식적으로 인터넷에 다 나와 있습니다. 터지다 보니까 은행에서 대주주를 부를 거 아닙니까? 대주주가 러시아계였어요. 안 그래도 그 에스토니아가 러시아하고 분리된 발트 3국 중에 하나입니까? 안 그래도 러시아하고 척을 져 있는데 대주주도 또 러시아계라. 그러니까 야, 너 구속될래? 아니면 은행 내놓고 나갈래? 둘 중에 하나 선택. 그렇게 은행 내놓고 나가. 그래서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M&A가 나온 겁니다. 그걸 우리 그 컨소시엄 팀에서 그룹에서 딴 겁니다. 기술은 우리 회사가 들어가야 되고 이 인수가 기술 실사부터 먼저 이제 들어가자. 위즈블이 기술 실사 은행 인수 마무리되기 전에 기술 실사부터 먼저 가자 해갖고 지금 20일 이제 넘어가면은 에스토니아 정부에 제안을 할 겁니다. 우리 대주주가 제안해갖고면은 5사람이 들어가서 기술 실사하기로 했습니다. 왜 은행의 데이터베이스하고 인터넷 환경하고 다 알아야 되니까. 기술 실사하고 나서 인수 끝나고 나면은 우리가 블록체인 기술 제공해 주고 구축해 주는 그 비용이 인수 비용 안에 잡혀 있는 게 680억입니다. 우리가 매출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거 잡혀 있고 인수 다 끝나면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비즈니스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트랜잭션 수수료는 별도로 또 받습니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블록체인의 정의가 뭐인지 하면은 블록체인은 분산 저장하는 기술입니다. 블록체인은 토큰도 아니고 이더리움도 아니고 비트도 아니고 분산 저장하는 기술입니다. 이게 블록체인입니다. 이 블록체인으로 은행 전산 서버 시스템은 한국에도 두기로 했고 유럽에 두고 제3국에 두고 다 그래 하기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실사하고 하는 부분은 세계적인 그 컨설팅 그룹인 KPMG에서 다 맡아갖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KPMG라고 하면 다 아시니까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하면서 제가 회장님 돈 조금 되면은 우리나라 저축은행 하나 인수를 하십시다. 그랬거든. 왜? 저축은행은 우리나라 79개 중에 은행은 대부분 다 비싸다 아닙니까? 카카오뱅크, 토스, 그다음에 K뱅크 이런 거는 핀테크 은행이라고 합니다. 핀테크 은행인데 빠진 게 있습니다. 블록체인 은행이 빠진 겁니다. 핀테크, 스마트뱅크 플러스 블록체인 해야 진정한 미래 은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다 아닙니까? 그런데 저축은행을 하나 인수를 하면은 우리가 핀테크입니다. 핀테크 기술을 포함한 기술입니다. 핀테크 플러스 블록체인 플러스 스마트 뱅킹, 인터넷 뱅킹이 다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축은행을 인수하는데 얼마나 재밌냐 하면은 카카오뱅크가 시가총액이 26조까지 갔어요. 26조라 그러면은 우리 은행도 그거 안 됩니다. 기업은행도 26조 안 돼. 그 정도로 커져 버렸어요. 근데 저축은행을 만약에 인수를 했어요. 저축은행 인수를 했는데 한 200~300억 주고 만약에 인수를 했어요. 인수를 했는데 그것이 블록체인 은행으로 탈바꿈돼 갖고 서비스를 하고 우리 쉐이크 은행이 있다 아닙니까? 중동의 은행하고 연합시키고 그다음에 우리 대주주 은행 인수하는 우리 유럽은행하고 연합시키고 그다음에 대주주한테 얘기해서 MMG 그룹한테 남미 쪽 이쪽하고 블록체인 은행을 좀 연합시키자. 만약에 그런 서로 협력이잖아요. 협력 관계를 맺고 가는 우리나라 은행이 제대로 없습니다. 그걸 만약에 한다 그러면 우리 시가총액은 300억 주고 만약에 인수했다 그러면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만약에 26조 되면은 계산은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돈을 벌려면 계산을 빨리 해야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틀립니다. 300억이라는 돈은 그냥 저축은행 자체를 100% 지분을 인수를 하는 겁니다. 100% 인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스마트 뱅킹, 블록체인 뱅킹, 핀테크 뱅킹을 만들었을 때 지금 페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하면서 자기의 신용이라든가 그 정보라든가 이게 많이 틀립니다. 블록체인은 아예 안 틀립니다. 그 자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앞으로 하는데 카카오뱅크가 뭡니까? 소액 결제를 갖다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저축은행에서 합니다. 저축은행하고 일반은행하고 뭔 차이입니까? 그 예금자 보호가 5천만 원 미만이 저축은행 아닙니까? 은행은 더 크고 이거 차이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300억짜리 인수를 해가지고 30조 가면은 몇 배입니까? 이 계산이 빨리 안 되네. 넘어가야 되겠네. 이게 저희들이 가는 길입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큰 프로젝트는 이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는 이제부터는 뭘 할 수 있냐 하면은 여기 계신 분들이 참 존경스러운 게 저도 다 저보다 연배가 다 높으신 것 같아요. 제 이래 봐도 나이 얼마 안 됐습니다. 나이 얼마 안 됐습니다. 사람은 예전에 다 한 가닥씩 하시던 분들, 제가 그런 분 다 만나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존경스러워요. 이제 그 옛날의 그 능력을 이제 어디에다 펼쳐야 되냐 하면은 한 판 하는데 펼쳐야 됩니다. 한 판 해야지. 예,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 한 판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 그걸 한 판 하려고 그러면은 세 개를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세 개를 잡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예전에 베트남 정부 쪽에서 2019년도에 연락이 왔어요. 통해 가지고 소프트웨어 업체를 통해 갖고 왜냐면 베트남 토종 블록체인 기술을 만들어 달라 하더라고요. 구축시켜 달라 하더라고요. 그럼 돈을 줘. 그때 한 30억 주라고 했어요. 우리 돈이 없으니까 돈을 줘. 돈은 없는데 네가 와서 구축시켜 주면은 중앙은행하고 모든 시스템을 허가를 라이센스 다 주고 거기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 돈 벌어가면서 자기네들도 좀 떼줘. 뭐 다 그래. 그때는 우리가 돈이 없어갖고 안 돼. 돈 안 주면 우리 못 움직여. 그래 했습니다. 그런데 산업은행에 들어가고 이 얘기를 하니까 야 베트남에서 온 서류 줘봐. 산업은행에 320억 그 저희한테 지원 사업에서 좀 해주십시오. 올해부터 지원을 하니까 그거 서류 있으면 줘. 그러면 지원해 줄게. 이 정도입니다. 왜? 한 나라를 잡아버릴 수 있으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이 코어 기술은 예행 연습이 아닙니다. 사장님들은 이렇게 하십니다. 제 귀에 들리는 서울에 있으면서 제가 M&A도 하고 컨설팅도 한다니까 제 귀에 들리는 모든 기술 아는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모든 기술은 99%야 100% 안 되는 기술이야. 내 귀에 들려가지고 하는 기술 중에 되는 거 하나도 없었어. 남들이 이제 지인들이 가지고 온 기술들 중에 그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장님들 귀에 들리는 기술들은 절대 믿지 마십시오.
쟤도 안 믿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사업 성공은 돈만 있다 되는 거 아닙니다. 기술만 있다 되는 것도 아니고 경영자가 능력 사람만 좋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10가지 비즈니스 그 어떤 그 능력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지면 실패합니다. 이게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성공할 확률은 만분의 1이라 생각하면 돼. 10,000가지 들어오면 한 가지는 성공할 수 있다.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는데 지금 사장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만난 목적은 필요에 의해서 만났는데 제가 톡 까놓고 얘기해도 돈 크게 벌려고 만난 거라. 그렇지 않습니까? 의지가 그냥 한 몇 억 정도 벌 것 같으면은 그냥 여기 안 오셔도 됩니다. 저도 그냥 그 정도 벌 것 같으면은 우리 집 사람까지 팔려고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사갈 정도는 돼. 좀 제보다도 동안이라 나이는 많지만 이게 잘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잘 만나야 됩니다. 워렌 버핏이 점심 주주총회 때 점심 한 끼 먹는다고 하고 경매를 붙일 때 돈 수십억 내고 그 점심 한 끼 먹는데 수십억 내고 경매를 갖다 따가지고 워렌 버핏하고 그 2시간밖에 안 되는 그걸 점심을 먹으려고 그랬겠습니까? 네트워크 때문에. 저는 회장님하고 네트워크가 된 거 아닙니까? 희한하게 워너비 그룹이 슬로건이 연결 아닙니까? 연결이 네트워크입니다. 예. 그 네트워크 중에 누가 그런다면 썩은 동아줄이 아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예. 그 중에서 지금 이런 거는 우리는 지금 ING가 아닙니다. 다 만들어져 있는 걸 이제는 돈을 우리가 우리의 기술이라든가 이런 모든 걸 제공해주고 돈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제 혼자 야 우리 기술이니까 돈 줘봐 하는 거하고 사장님들 우리 네트워크들이 전부 갖고 야 우리 기술 이런 게 있어 이거 써 니 써 너 부산시 니 써 어디 지자체 니 써 써가지고 쓰면은 돈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같이 공유하는 겁니다. 제 혼자 뛰기에는 발이 너무 2발밖에 없어. 한 사람밖에 아바타도 지금 못 만들어. 사장님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뛰는 겁니다. 함께 뛰어가지고 블록체인의 가장 좋은 점은 뭐냐? 공유가 아니고 보상입니다. 보상. 공유는 당연하게 공유고 지금은 보상 시대입니다. 이게 공유 시대보다 더 높은 차원이 보상 시대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시간을 들인 만큼 보상을 받는 게 블록체인입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이 함께 뛰고 노력한 만큼 직접적으로 수고한 사람은 직접적으로 보상받고 간접적으로 수고한 사람은 간접적으로 보상받고 이 보상을 공유하고 나누는 게 지금 우리가 하는 블록체인이고 네트워크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여기에서 그걸 하려고 그러면은 기본이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랄까 우리가 쌈짓돈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쌈짓돈이 저는 기술이라 보거든요. 이 기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할 것이다 이런 건 아닙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 중에 할 것이다 이렇게 개발할 것이다 만들 것이다 그게 투자를 해줘. 사실은 제가 투자를 다른 데는 많이 안 받았습니다. 많은 걸 집어넣은 거는 제 양심도 그렇고 제가 살아오면서도 그렇고 내가 먼저 투자를 해야 남한테도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겁니다. 그 정신으로 살아왔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러면은 할 것이다가 아니고 해놓은 걸 이제는 갖고 가는 겁니다. 해놓은 걸 어디서부터 갖고 왔냐? 한 나라에 여기서 한 달이 걸렸더니 대통령이라 했는데 한 달이 걸렸더니 갖고 각 나라의 대통령 알면은 얘기하십시오. 어떻게 얘기하느냐? 니 한번 써봐. 공짜로 우리 해줄게.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제가 비즈니스 하는 것 중에 가장 비즈니스 교육을 할 때 뭐라고 하냐면은 내오고 만나는 사람한테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투자하라고도 하지 마십시오.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뭘? 내가 줄게. 주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그 사람이 꼭 따라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기술 요거 있어. 내가 공짜로 해줄게. 그렇게 하십시오. 어디가 그래야지 공짜로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같으면 얼마나 격이 올라갑니까? 써줘. 내 기술 써줘. 절대 그래 하지 마십시오. 우리 이런 기술이 있으니까 네가 쓰면 참 좋을 거야. 부산시에서 쓰면 세계적인 블록체인 도시가 될 거야. 한번 써봐. 시장님 한번 써봐. 이렇게 가야 됩니다. 어느 지자체뿐만 아니고 기업뿐만 아니고 야, 너 기업에서 써봐.
그렇게 하십시오. 삼성전자 써봐. 한 나라부터 우리가 지금 공략해야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대기업 다 써봐. 돈 주란 소리 안 해. 우리가 해줄게. 구축해줄게. 써봐. 나중에 니들 쓰다가 우리가 이제 마냥 공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트랜잭션 수수료 나오면은 그때 우리가 돈을 받을게. 그렇게 하십시오. 그 비용은 이제는 그 비용은 기관 투자자들부터 국가기관부터 다 돈을 대줄 수 있으니까 하십시오. 제가 얼마나 쑥스러웠냐면은 제가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작년에 BTS하고 화보집이 있다. BTS 화보집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하고 정품 인증 사업을 해준다는 회사가 있습니다. 오디세이라고 하는데 그 회사 친구가 그 회사 대표가 카이스트 출신입니다. 아직 군대도 안 갔다 왔습니다. 그걸 계약을 하고 나니까 360억 투자를 받았어요. 그 계약을 하니까 360 투자 받았어요. 내가 그래가지고 에이 이제 안 되겠다. 이제 무조건 공짜로 해준다고 한다. 설레발 쳐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그러면은 기관 투자자 알아서 투자합니다. 그게 어마어마한 산업들이 많습니다. 국가도 많고 기업도 많고 이제 우리가 그런 남한테 주는 연습을 하십시오. 우리가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이거 쓰면은 너 정말 좋아. 조금은 알고 가십시오. 네가 이걸 씀으로써 얼마만큼 네가 좋아지고 얼마만큼 네가 성장할지를 갖다 조금은 그것까지만 더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안 쓸 사람 오십니까? 공짜인데. 이제는 주는 연습을 하십시오. 여기 보면은 쿠팡처럼 제2의 잠시만요. 제2, 제3의 쿠팡 탄생이라고 한다는 말이 있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기존에 있는 플랫폼을 우리가 만들어 놓은 플랫폼을 카피하면 돈은 엄청 작게 들어간다니까. 그냥 우리 똑딱거리 만들면 되니까 거기다 블록체인 기술을 씌워버리면 될까 하면 서비스 시작을 갖다가 하면 됩니다. 근데 회원가입이 문제. 무엇이든지 회원가입이 문제하면 그 회원은 이미 위즈블에서 가지고 있는 회원들을 연동시키면 되는 거니까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플랫폼만 만들면 됩니다. 그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냥 상장사들한테 야 우리 플랫폼 만들었으니까 우리 요 정도 회원수 되니까 밸류에이션 잡힐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니들이 마케팅에 하면서 지분 받고 상장사들이 하게끔 하면 됩니다. 그걸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이 비즈니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쿠팡과 같은 플랫폼 제조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하나가 아니고 각 산업, 각 분야에 각각의 플랫폼들을 그냥 찍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블록체인 세상을 만들어가는 게 우리가 유일합니다. 글로벌 퍼블릭으로 나가려고 그러면은 아직 또 멀었습니다. 그러나 기술이란 거는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 때 누가 따라올지는 모른다 아닙니까? 그러나 먼저 선점을 해버리면은 생태계를 먼저 딱 구축해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때까지는 돈도 벌어가면서 가야 되겠지만은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지? 이게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은 블록체인 종주국이다. 이걸 제가 2019년도부터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 때문에? 위즈블 때문에. 제 때문이 아니고 이걸 마지막으로 꽃을 피울 수 있게 해주는 사장님들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강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받고 막 이렇게 할 때 그 일반적인 회사 투자 상장하기 위해서 일반인 투자하는데 연세 드신 분이 새벽에도 전화가 와요. 새벽에 전화. 아유 어르신 왜 새벽에 이렇게 전화합니까? 주무시지도 않습니까? 하니까 그게 내 전 재산이 1,000만 원인 사람은 1,000만 원이 전 재산이잖아요. 그거 날리면은 그냥 밤잠을 설치는가 봐요. 그 정도로 큰 돈 가 있는 사람이나 작은 돈 가 있는 사람이나 똑같아. 그 마음에 근심 걱정하는 거는. 그래서 제가 항상 요즘 이제 카톡이 잘 돼 있잖아요. 카톡에다가
항상 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걸 갖다가 보고서를 해갖고 계속 날려줘요. 날려주니까 전화가 오시는데 이제 새벽에는 안 와. 하는데 뭐라고 전화 오시냐면 한 번씩 때때로 계속 그걸 본대. 그걸 보고서 마음이 행복하대. 제가 사실은 남의 돈은 정말 소중하고 귀합니다. 제가 우리 위즈블 식구들이 아마 이게 제 아는 사람이 또 많아요. 전국에도. 이게 조디가 좀 싸가지고 하도 말을 많이 해가지고 많은데 제가 참 미안할 분도 많아요. 이 자리를 위해서 우리 위즈블 식구들도 이제 다 왔으니까 오늘 어제 내가 문자 보낸 사람한테 그랬어요. 이제 다 왔어. 이제 기다리지 않아도 돼. 이제 보여줄게. 이제 보여주고 이제 꿈을 꾸세요. 어떤 꿈을? 행복한 꿈을 꾸세요. 마지막으로 이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 꿈을 꾸라고 이제 제가 말을 하고 이제 그분한테도 이제 저도 이제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들었지만은 새댁이 애를 낳는데 새댁 애가 매일 한 3시간씩 그렇게 울더래. 그걸 우는데 그 애를 갖다가 안고 이제 애를 낳았으니까 안고 왜 그래 자꾸 그랬답니다. 왜 그래 하면서 울기만 울고 뭐 왜 그래 한다고 답을 주나? 왜 그래 하는데 지도 이제 너무 속상해 지도 울고 애도 울고 막 그랬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애를 안고 엄마니까 괜찮아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애가 조금씩 울음을 거치더래. 나중에는 애가 우는 걸 아예 안 하더래. 제가 소름이 끼칠 정도로 감사한 말이 되더라고요. 왜? 여기 계신 분들은 내보다도 만나는 사람들한테 그 영적 언어를 갖다가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을 살리는 역할, 우리 워너비 그룹이나 위즈블이나 우리는 주는 사람이 되십시다. 주고 그 사람들이 힘들고 괴로운 것들, 사장님들 여기까지 올 때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습니까? 그때 내를 갖다가 내한테 밥 한 끼 사주고 괜찮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참 남잖아요. 그것처럼 사장님들도 이제 100세까지 살아가야 되는데 그때까지 좋은 말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을 그냥 살립니다. 우리는 돈도 중요하고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입니다. 우리는 잘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크게 박수. 예, 이해 잘 되셨죠? 예, 어려운 것을 아주 쉽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대표님을 만날 때마다 눈동자를 이렇게 자세히 봐요. 예, 눈동자. 저는 관상을 보잖아요. 예, 그게 잘 몰라요. 뭐 구체적인 걸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이제 목표는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잡겠다. 예, 2차, 3차에서는 이미 틈새 시장이 없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잡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고, 그런 기업체들을 이렇게 만나면 오너의 눈빛을 본단 말이죠. 예, 그런데 속이지 않는 눈빛이고, 그래서 말씀하신 걸 다 믿어요. 예, 믿었고, 그 다음에는 회사 가지도 않아요. 예, 회사 가면 뭐 했냐고요. 예, 사기 치려면은 다 갖춰놓고, 예, 더 나를 설득하려고 할 거기 때문에 오너의 눈빛 보고 일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김윤배 교수님도 저 안 가봤습니다. 김윤배 교수님 교수실만 가봤지 회사 안 가봤어요. 가면 뭐예요? 교수님의 눈빛 보고 판단하고 300억을 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엄청난 기술과 엄청난 인맥을 연결해놔서 저희가 애트리 잘 활용했죠. 이제 애트리 브랜드를. 그런데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애트리 것을 튜닝시키고 여러 가지 이 회사가 진행했던 부분까지 가려면 상당한 또 에너지와 시간이 필요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애트리라는 이름으로 발동을 걸고 이 회사 이름으로 치고 나가는 부분이어서 저축은행까지 이미 지정됐어요. 어느 저축은행이라는 부분들이 거기까지 갈 거고, 가면은 블록체인 결제 시스템하고 그 금융 시스템이 탑재가 될 거고, 그러면 전 세계 금융의 길목을 잡고
모든 이제 은행에 저희 기술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를 이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꿈이 실현이 되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이제 채비가 됐다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소문도 소문이에요. 우리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자기 수준대로 생각하는 사람은 생각하라 하고, 이제 100만 코드에서 딱 스탑, 이제 대한민국에서 스탑하고 이런 라인을 타고, 또 저희가 가지는 선교 라인을 타고, 또 여러분들의 관계를 통해서 세계를 이제 뻗어나가면, 바이오에서는 엑소점이라는 줄기세포 엑소점 엄청난 걸 저희가 쥐고 있죠. 블록체인 엔진 쥐고 있죠. 더군다나 에트리 연구소기업에도 아직 안상했지만 카이스트 연구소기업을 쥐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선한 목적이잖아요. 그렇게 나면 전 세계 어딜 가도 각광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사례 발표하는 건 뭐냐면, 이 블록체인 엔진을 기반으로 해서 금 유통 사업을 할 거예요. 그 두바이가 금 세계 유통에서 가장 큰 유통 시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랑 이미 다 연결돼 가지고 금 유통 시스템 하는데, 그 수수료만 해도 엄청난 수수료가 우리한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현모 대표님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마 제 얼굴을 많이 보신 분도 계실 테고, 그죠? 네, 못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현재 위즈블의 전략기획이사로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대체로 비즈니스 모델을 전략적으로 짜고 기획하는 일들을 이제 제가 계속 한 10여 년간 해왔는데요. 지금도 이제 여러 회사들을 이제 CEO들을 멘토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여러 회사들을 전략 기획을 맡아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 워너비 그룹은 이제 우리 전영철 대표님 때문에 이제 오래전부터 알고 있어서, 전영철 대표님께서 또 이제 이 사업을 통하여서 또 일취월장하시는 모습 보니까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에 좀 더 플러스 되어질 부분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해볼까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10억을 한다고 쳐요. 그런데 그 옆에 황금알을 낳는 그 거위가 낳은 황금알이 10개가 있습니다. 그거는 한 1억이라고 칩시다. 자,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황금알을 사시겠습니까? 거위를 사시겠습니까? 네, 저한테 물어봐 주십시오. 저는 알을 삽니다. 알을 부화시켜서 10마리 만들면 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자,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요, 저희 위즈블이에요. 워너비는 황금알이 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만들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여러분 속에서 갖춰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한 가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러분들 여기에 모이신 분들이 대부분 사장단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그러면 사장이라고 하는 직함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십니까? 어떤 역할입니까? 사장이라는 역할이 어떤 역할입니까? 회사의 리더, 회사의 주인. 네. 기둥. 네, 좋습니다. 제가 세계 회사를 했었거든요. 세계 회사를 하고 CEO를 이제 계속 맡았었는데요. 대표를 3번을 맡아보고 나서 제가 생각한 게 있습니다. 다시는 대표를 하지 말아야지. 회사 한 번 망하니 늘어나는 건 빛이요. 미안해지는 거는 많은 사람들에게 미안해지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였냐면, 사장은, CEO는 가장 중요한 것이 책임감입니다. 책임감이 없는 사장은 그 회사를 책임지지 못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회사에 들어간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죠. 네. 내가 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께서 일을 잘하셔서 사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이 회사를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올라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그 회사를 책임지겠다라는 마음 없이 여기 100여 명이 모여 있다 그러면 이 회사는 거품 아니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거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만약 잘못되었다라고 쳐요. 여러분 남아 계실 거예요? 이미 사장이 되셨으면 여러분들 투자한 돈들보다도 더 많은 돈들을 여러분들 이미 버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남아 계실 거예요? 저는요, 저분만 빼고 거의 대부분이 떠나가실 겁니다. 왜? 또 다른 돈벌이가 있는 곳으로 또 가실 거예요. 여기서 돈 번 거 가지고 또 가셔야 될 거예요. 그러나 여기가 제대로 되어진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장님들이 모이셨다라고 한다면요, 이 회사가 황금알이다, 황금알을 낳는 겁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이 회사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다시 내어놓고서라도 이 회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실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이 모여셔야지 진정한 워너비 그룹이 되시는 거예요. 네.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진정한 워너비 그룹을 만들어 나가시는 한 분 한 분이 황금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시스템이 저희 위즈블하고 함께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이 시스템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제가 이제 골드만 한 10년 했거든요. 골드만 10년 했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냥 돌반지 팔아가지고 저기 돌반지 모으고 뭐 이것저것 팔아가지고 저기 종로 가가지고 사고 팔고 하면서 이익 남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이제 처음부터 제가 이제 사업 진행을 할 때에 대체로 이제 골드를 톤 단위로 거래하는 쪽으로 같이 이제 협력해서 사업들을 만들어 갔거든요. 제가 이제 가장 크게 사업을 만들어 봤었던 게 지금 이제 IMF 국제기관 있잖아요. 네, 거기랑 같이 해가지고 태국 왕실하고 해서 제가 이제 계약서를 한번 쓴 적이 있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쓴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무역적으로 이제 계속 일을 해왔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골드를 가지고 어떻게 돈을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시스템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근데 아직까지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있겠죠. 제가 성공했다면 여기 있겠어요? 여기 없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죠? 제가 이걸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골드만큼 지저분한 시장이 없어요. 골드 저기 종로 가시면 제 사무실이 종각에 있거든요. 종로 가시면은요, 노란 봉투 끼고 다니시는 많은 분들 가운데서 거의 100명이 다니시면은요 101명이 사기꾼이에요. 네. 아무것도 없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돌아다니세요. 있는 것처럼 얘기하세요. 근데 그분들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또 알고 계세요. 근데 실제로 들어가면 없어. 없어. 옛날 거 가지고 다니거나 아니면 없는 것 아예 처음부터 가지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가지고 왜 그걸 가지고 다닐까요? 그것을 통하여서 조금의 일을 할 때 수수료 받잖아요. 그 수수료 구조를 사기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골드 사업을 할 때 진짜 바이어, 진짜 골드를 구매하는 사람과 진짜 골드를 파는 사람을 연결시키는 거는요 철저하게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바이어를 알고 셀러를 같이 알면서 중간에 중개를 하는 사람이 얼마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들으시는 거는요 정말 셀러와 정말 바이어예요. 예. 그래서 그 두 기관을 연결시켜서 그 연결고리 안에서 수익 구조를 만들어내는 시스템이거든요. 이거를 1차적으로 기관과 같이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 저희 워너비 그룹과 함께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워너비 그룹이 들어오시게 되어지면은요, 여러분들 저는 언제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네, 제가 그걸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골드 사업을 해야 되느냐? 지금 이제 코인 얘기하다가 갑자기 골드가 나왔어요, 그죠? 골드 사업은 참 재미있습니다. 코인의 가격이 올라가면 골드의 가격은 떨어집니다. 골드의 가격이 올라가면 코인의 가격이 떨어집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네, 코인은요 위험 자산이에요. 그죠? 골드는 안전 자산이죠. 그러니까 세계가 안정적으로 돌아가면 안전하니까 그 안전 자산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어디로 가요? 리스크가 있는 위험 자산으로 들어가요. 예, 그래서 코인 가격이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코인 가격이 다시 오르기 시작을 했죠. 근데 올해 말 정도 되어지면 다시 빠질 거예요. 그런데 이 골드 가격도 마찬가지예요. 골드 가격 같은 경우에는 세계가 리스크가 있으면 있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위험 자산에서 빠지죠. 그럼 어디로 가요, 그 돈이? 네, 안전자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얘네들이 아주 미묘하게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 미묘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돈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코인으로도 돈 벌고 블록체인으로도 돈 벌고 안전자산 골드를 통하여서도 돈 벌 수 있는 기회, 지금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금값 내년 여기 언제 거냐면요, 2022년 12월 23일 거거든요. 작년 거죠. 바로 얼마 되지 않았어요. 자, 금값 내년 그러면 언제예요? 올해죠. 몇 배? 2배 뛸 수 있다. 지금 얼마예요? 네? 지금 한 7,600만 원 정도예요. 한 7,6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얼마? 4,000달러 전망한다 그러죠. 여기서 4,000달러라고 하는 건 국제 시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에서 플러스해서 얘가 골드 가격이 올라가게 되어질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이유를 뭐라고 드냐면, 자, 실제 세계 금협회에 따르면 각국 중앙은행들은 지난 3분기에 400톤의 금현물을 사들였어요. 그런데 2018년 3분기에 기록한 역대 최대 순매수 규모가 241톤을 앞지른 역대 최대치가 이때 3분기였어요. 작년 3분기였어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세계 여러 곳에서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국면인 만큼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인 금 투자가 더 주목을 받을 건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누가 끼어들어가 있냐면 중국인들이 끼어들어가 있어요. 중국인들이 지금 안전자산으로 넘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우유를 마시면 전 세계의 우유가 동이 나죠. 네. 그러니까 지금 골드가 중국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대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금값이 올해 2배 이상 뛰어질 거다. 그러면은 여기서 4,000달러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7,600만 원 정도 하고 있는데 얼마 정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1억 이상이 올라간다라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골드를 사놔야겠어요, 말아야겠어요? 네, 골드를 사놔야지. 네, 골드를 사놔야죠. 근데 어떻게 사실 거예요? 한국 종로 금시장은 너무 잘 아시죠? 한국 종로 금시장은 통계적으로 약 한 1년에 15조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국 종로 금시장은요, 그게 눈에 보이는 시장이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시장이 75%입니다. 눈에 보이는 시장이 15조, 보이지 않는 시장은 75%. 네, 그러면은 나머지 25%가 15조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이 75%가 얼마인지. 그죠? 우리나라에서도 어마어마한 금시장이 있는데 이것이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종로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종로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이 종로에서 일주일 동안에 하루 동안에 돌아가는 이제 그 골드 수량이 골드 1kg 바 1kg 바 수량이요. 하루 동안 돌아가는 게 약 한 200여 개 이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7천만 원이면 70억 이상이 돌아간다는 70억, 140억 이상이 돌아간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 종로 금시장에서 가장 큰 그 거래소 중에 그 종로 상회 중에 하나가, 제가 이름을 말씀을 못 드려요. 죄송해요. 그 종로 상회 중에 종로 금상회 중에 하나가 저희랑 계약을 맺습니다. 요번에 요 사업 때문에 계약을 맺게 되거든요. 어떤 계약인지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그다음에는 두바이 금시장이에요. 두바이 금시장은요, 전 세계에서 영국 런던에 위치한 금시장이 세계 최고 시장이거든요. 그다음 큰 시장이 두바이 시장이에요. 이 두바이 시장인데, 이 두바이 시장에서는 약 750개의 도소매 상점이 한 280m 길이의 아케이드형 금시장으로 쫙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 가면 정말 휘황찬란해요. 두바이 한번 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두바이 금시장을 한번 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정말 휘황찬란하거든요. 바로 그 두바이 금시장으로 저희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사진 찍으시면 절대 안 되는 상황입니다. 네, 어떤 분이 이렇게 찍으시는데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